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제 그림책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강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그림책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책이 재미있는 그림책인지, 아이들은 왜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재미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놀이를 하고, 재밌어서 수다를 떨고, 재밌어서 놀러 다니고, 재밌어서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 역시 재미를 얻기 위해 그림책을 읽습니다. 재미없으면 그림책을 읽지 않겠지요. 그런데 재미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책이 재밌을까요? 재미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놀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책일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책을 읽는 독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재미가 아니라 대체로 많은 독자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책들은 어떤 특성을 지닌 책들인지 그 특성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는 한마디로 많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책들은 대체로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고 난 다음 대체로 재미있다 혹은 재미없다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미는 그림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책의 재미 요소에 대해 꼭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미는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재미있는 그림책의 특성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토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가 잘 되는 책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결코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재미있는 책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책을 읽는 독자와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고 어디선가 본 듯하고 어디선가 자신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캐릭터, 즉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을 그림책이 재미있습니다. 셋째,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책입니다. 상상력은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나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보일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날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동네를 그려보게 되죠.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책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글과 그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글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이 하고 그림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글이 하는 책이 재밌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어서 이미 앞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글이 했던 이야기를 그림이 또 하고 그림이 했던 이야기를 글이 또 하는 것보다 둘이 서로 역동적 관계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책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추리와 추론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상상과 추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상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주어지지 않는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고, 추리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한 책보다는 많은 것들을 생략하여 독자가 그것을 추리해내도록 한 책이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독자가 알만한 것들은 독자에게 맡기고 가감히 생략한 책이 재미있다는 것이지요. 여섯째, 스토리 전개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서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이 책은 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져서 책장을 얼른 넘기고 싶은 그런 책이 재미있다는 뜻이지요. 일곱째, 반전이 있는 책입니다. 반전은 등장인물이 독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 엉뚱함이나 의외성이 느껴지면서 웃음이 유발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죠. 여덟째,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갈 수 있는 책입니다. 환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달리 자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환상세계는 생각이 부족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하는 공상세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환상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해소시키고 신비한 세계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감동과 역동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환상과 현실을 오갈 수 있는 책을 더 재미있어 한다고 하지요. 그림책의 재미를 특징 짓는 요소들을 이렇게 열거만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그림책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소들을 열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림책의 재미를 특징 짓는 요소들이야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더 많겠죠.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특성들을 지닌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은 그림책 읽기를 더욱 좋아하게 되고 읽기에 대한 건전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 저절로 주의를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며 그림책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단번에 재미있는 책을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독하면서 끝까지 저랑 같이 가시기를 권해봅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